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이주호입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가 상승 탄력을 키우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200포인트 넘게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가 10,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미국 증시는 2분기 시장까지 모두 종료가 된 건데 2분기, 한 분기 동안 다우와 S&P 500 지수는 20%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거의 30% 넘게 상승한 채 2분기 시장까지 모두가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거의 20년 내 최대 분기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사실 지난 밤사이 장 초반에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과 파월 의장의 이 하원 의장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었었는데 문우신 재무장관은 이 자리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강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면서 조만간 추가 부양책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장의 심리를 안도시켰고 좀 좋은 모습을 보이게 만들었는데요.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재확산 우려가 있다 보니까 금값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지난 밤사이 금값은 선물 시장에서 $1,800를 장중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분기 상승을 기록을 마감이 됐던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클로징벨 나옵니다.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현지 시간 30일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로써 2분기가 마감이 되는데 다우지수는 2분기에만 18% 급등해 1987년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뒀고요. S&P 500 지수도 20% 넘게 올라 1998년 이래 분기 최대 성적을, 나스닥은 31% 가까이 오르며 2001년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3대 지수 모두 상당히 양호한 성적을 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부양책과 경제 재개 그리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이 힘을 더해줘서 최고의 2분기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날 파월 의장과 문우신 재무장관은 하원 증언에 앞서서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놨는데요. 먼저 파월 의장은 코로나19로 주저앉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는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지만 향후 전망은 불확실하다면서 바이러스가 진정되는 상황과 정부의 정책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고요. 문우신 재무장관은 오는 7월 말까지 추가 재정 부양책을 통과시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미국 경제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고요.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대치 수준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파우치 박사는 이날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일일 최대 1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미국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에서도 중부지방의 도시 이 레스터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봉쇄 조치가 다시 도입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긴장감이 팽배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제 재봉쇄가 경제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미칠지는 시장에서 엇갈린 평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죠. 14개국의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전했고요. 미국은 여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또 이날 나온 경제 지표는 시장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98.1로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또 홍콩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는데요. 중국은 미국 등의 반발에도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을 했고요. 미국은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 지위를 일부 박탈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던 이날 이 자세한 마감 상황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장 초반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던 다우지수는 막판에 탄력을 받아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0.85% 넘게 올라 25,812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아마존 등이 이날 상승 탄력을 이끌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2% 가까이 올랐는데요. 1058포인트 기록하면서 만선을 다시 되찾은 모습이었고요. 이날 막판에 역시나 상승 탄력을 받아서 상당히 올라준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1.5% 넘게 상승해 3,100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최고의 성적을 거두면서 이날 증시를 마감을 했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상품 시장 움직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금값이 장중에 1,800달러를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있다 보니까 금값은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 가격은 1% 올라서 1,79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한때 차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1,800달러를 일시적으로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 WTI 가격은 반대로 1% 정도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리비아가 원유 생산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죠. 또한 이 경제 활동 재개가 중단될 가능성까지 있다 보니까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작용을 하면서 WTI 가격은 약 1% 정도 하락했습니다. 0.96% 하락해서 39.32달러에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주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만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문우신 재무장관과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폭 올라서 0.657%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대로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0.14% 내려서 97.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아까 시황에서도 살짝 언급해드린 내용이었는데요. 유럽연합에서 14개국, 14개국의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유럽의 30개 국가들은 지난 3월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국경의 문을 닫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이 같은 조치를 권고한다. 경제 재개의 일환으로 국경을 다시 열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국경을 개방하기로 한 14개국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포함이 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여기에 미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미국 내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세가 일어나면서 상황이 심각해져서 미국은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유럽 방문객을 닫는다는 조건으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명단에 포함된 국가들은 지난 2주간 인구 10만 명당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유럽연합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인 국가들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다만 이는 유럽연합 차원의 결정이어서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경 개방의 최종 결정권은 회원국 정부에게 달려 있다며 공개된 리스트에 없는 국가의 국경을 여는 것은 다만 자제해달라라고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 6월 미국의 이 전역에서 미국의 경제 활동이 차근차근 재개되면서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경기 악화는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한다는 점을 봤을 때 경기 회복 국면, 이 궤도에서 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수치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퍼런스 보드에서 매달 집계하는 자료인데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난 6월에 98.1을 기록했습니다. 자, 98.1을 기록해서 전월에 기록했던 85.9보다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여기서 약간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34.5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여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이번 수치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고용시장에 대한 센티먼트, 이제 고용시장 심리 지표도 좀 개선된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자, 지난 5월에 마이너스 12.7을 기록했던 것이 이번 6월에는 마이너스 3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지표는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 실업률 이런 것들과 커다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될 고용 지표도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상당 부분 개선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 정상화까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단기적인 전망이 덜 비관적이긴 하지만
경제 활동의 의미 있는 증가는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불투명한 이 회복 경로, 거기에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팬데믹 이전 수준의 소비를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미국의 제약사 이노비오가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초기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건강한 자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역 반응 유도 초기 임상 시험에서 안전성을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총 36명의 자원 참여자 중 94%인 34명이 전반적으로 면역 반응을 보였고, 부작용은 주사를 맞은 부위가 빨개진 정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노비오의 주가는 15% 넘게 가까이 빠진 모습이고요. 개장 전 거래에서도 1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요인으로는 당사에서 참여자들의 항체 반응과 관련된 자료는 발표를 하지 않고 체액성 또는 T셀 면역 반응을 평가하는 이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반적인 면역 반응 비율만 보여줬다는 지적에 주가가 급락한 것인데요. 이달 초에 이노비오는 미국 국방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임상 2단계에 돌입할 예정으로 밝힌 이노비오. 아직까지 WHO가 공식 승인한 백신은 없는 상태에서 이 임상 시험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조만간 며칠 사이에 테슬라의 2분기 자동차 판매량이 곧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번 발표에는 이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 영향이 분명 존재하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일단 이번 분기에, 지난 2분기에 약 7만 2천 대 가량의 차량을 팔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팩트셋의 이 집계 결과인데요. 사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지역의 자동차 생산 공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프리몬트 지역은 바로 지난 2분기에 거의 절반 가까운 기간 동안을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장 생산 중단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산도 못했는데 얼마나 잘 팔 수 있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약 7만 2천 대 정도를 판매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7만 2천 대 가운데 약 6만 1천 대 정도는 보급형 모델인 모델 3가 차지했을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분기에 테슬라는 약 8만 8,400대 정도의 이 자동차를 판매했었는데 사실 2분기에 7만 2천 대라고 한다면 1분기보다도 덜 판매를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월가의 판매량 전망치가 상향됐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매량이 발표될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생각보다 더 많이 팔았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죠. 또 2분기에는 절반에 가까운 시간 동안 생산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던 지난 1분기 판매량과 비교했을 때 거의 10,000대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만간 테슬라의 판매량이 발표될 예정인데 얼마나 예상치에 비해서 더 아웃퍼폼했는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